아마 한중 수교 이래 가장 심각한 사드 때보다 더한 반중 캠페인, 협중 사상. 한중 관계 중대사 문제 지금 연일 지금 시끄러운데. 그러니까 이건 실무선에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아니 저쪽은 애들이 나왔는데 난 아버지가 나와. 지금 대통령이 다루는 폼을 보니까 MBC 다루는 거하고 똑같아. 이제 한중 외교 관계가 단절되는 거지. 여러분의 막힌 속을 이 더운 날에 뚫어드리는 김종대 뻥 뚫리는 TV입니다. 박시동 PD 나오셨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상하게 제가 뻥 뚫린다 그랬는데 뭐가 조금 더 막히는 것 같아. 이럴 때는 뚫으려면 그냥 뚫어서는 안 돼. 송곳으로 뚫어야 돼. 네, 오늘 가장 우리가 속이 답답하고 꽉 막힌 부분, 한중 관계 중대사 문제 지금 연일 지금 시끄러운데 오늘 이거 한번 뚫어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여야 간의 갈등으로 그 정쟁으로 비화되면서 나오는 단어들 보면 중화사대주의, 조공외교, 굴종, 뭐 알현 이런 단어들 왜 한 100년 동안 나온 뭐 식민지 피식민지 때 나오는 단어가 지금 다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극단적인 감정 대립으로 치솟고 있단 말이에요. 예. 대통령하고 민주당 간에 또 네. 한국과 중국 간에 예. 어쩌자고 이러는 거지. 여러분들 좀 어리둥절 하실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정말 황당한 국면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가네. 아마 한중 수교 이래 가장 심각한 사드 때보다 더한 반중 캠페인, 협중 사상, 그 다음에 종중 프레임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적대와 혐오 내지는 어떤 그 갈등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제 방송에서는 이게 지금 작금의 사태를 이렇게만 이해할 일이냐. 이 하여튼 좀 전반적인 맥락을 한번 살펴보자.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될지도 참.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예. 최근에 싱하이밍 주 한국 중국 대사가 이렇게 돌출 발언이 나온 그 앞뒤 전후 맥락만 한번 살펴보기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중국 대사가 이제 그 이재명 대표를 관저 만찬에 초대했죠. 그랬죠. 갑자기 주머니에서 10장짜리 페이퍼를 꺼낸 거예요. 그걸 15분간 읽고 그걸 유튜브로 방송하고 다음날 보도자료로 뿌렸어. 그것도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면서 조금 아주 외교적으로 비외교적인 결례라는 얘기가 많던데. 결례라는 쳐서 이게 만찬 회동이잖아. 네. 딴 행사 뭐 행사장도 아니고 만찬에서 밥 먹자고 불러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완전히 뭐 이재명 대표한테 대해서는 엄청난 결례를 한 거예요.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카톡 불러가지고 장장 30분인가요? 1시간인가요? 뭐 아무튼 그것만큼 아직 만찬 자리에서 아직 일장연설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외교가에서. 어떤 내용입니까? 자, 이게 제가 그 싱하이밍 대사가 얘기한 것을 면밀히 살펴보면은 눈에 띄는 대목이 한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는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반도체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서는 등 객관적 원인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각에서 탈중국화를 추진을 시도한 것이 더욱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무역에서의 한국인 니들 지금 적자는 탈중국했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처방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이 대중국 협력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고 중국 시장과 산업 구조의 변화에 순응하며 대중 투자 전략을 시기적절하게 조정하기만 하면 분명히 중국 경제 성장의 보너스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요게 그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인데 멘트가 세긴 하네요. 세긴 하지만 그러나 의미가 있어요. 자, 요런 말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벌어진 일들이 뭡니까? 한국의 그 메모리 반도체를 중국에 파느냐 마느냐로 미중 간에 아주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랬었죠. 지금 최근에 미중이 가장 세게 격돌한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한미 정상회담 4월 달에 말입니다. 그때 그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한 건 뭐냐 하면은 미국의 마이크론 반도체를 중국이 이제 수입 금지를 시키니까 한국의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중국에 그걸로 반사 이익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국도 반도체를 팔지 마라. 중국의 경제적 강압 정책에는 한미가 공동 대응해야 된다. 이게 G7까지 이어진 거예요. G7 회의에서도 이게 또 G7 성명에 나와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중국의 강압에 공동 대응하는 조정 플랫폼을 만들기로 하였다. 이게 G7 공동 성명에 나와요. 말이 어렵죠? 딴 거 아니에요. 야, 중국이 미국을 건드렸어. 그럼 미국 혼자 대처하는 게 아니라 다 모여.
그렇죠. 우리 공동전선 스크럼 짜고 중국에 공동 대응해야 돼. 네. 그래야 저 버르장머리 고쳐놓을 수 있어요. 네, 이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도 반도체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G7 정상성명에도 나오고 그 뒤에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 로이터 통신 할 거 없이 5월 말부터 6월 초에 돼가지고 전부 뭐냐 하면 한국이 반도체를 팔면 안 되고 안 팔 거다. 네. 아예 안 팔 거다. 안 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또 한국 공무원을 인용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한 가지 사례를 보면은 미국 하원에 미중 전략 경쟁 특위가 있어. 여기 위원장이 누구냐 하면은 공화당의 그 위스콘신주 출신 의원 네. 마이크 갤러거요. 네. 갤러거 무슨 게임 이름 같아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 미 상무부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대한 미국의 수출 허가가 마이크론을 대체하는데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네. 무슨 얘기요? 중국에서 활동하는 해외 메모리 반도체 업체는 어디요? 삼성하고 예. SK잖아. 네네. 그럼 이 삼성하고 SK가 마이크론을 대체하는데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팔지 마라. 대놓고 그러니까 얘기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생산해도 거기서도 팔지 마라. 네. 이 얘기죠. 예. 그러면서 한국은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그랬죠. 노골적인 압력이죠. 노골적으로. 예, 노골적인 압력인데 이게 가장 세게 압력이 들어왔어요. 네. 그런데 이 이후에도 하원 그 의장이 한국은 협력할 거다. 이렇게 아예 네. 단언하는 게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예. 된 거예요. 언론을 통해 가지고 미국 정계가 총동원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미국 국무부나 산업부는 조용하게 한국 정부에 압력을, 미국 정치권은 아예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빵빵 틀어대고, 네. 이러면서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한 건데 이때 윤석열 대통령은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 정부 입장은 딱 한 번 나왔는데 산업자원부 국장이 그건 기업이 알아서 하라 그랬죠. 이게 다야. 이거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이제 싱하이밍 대사 문제를 이 맥락에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자,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반도체에 대해서 일단 제재를 했고 중국이 마이크론에 대해서 제재하면서 보복 조치를 하니까 미국이 한국 마이크론 제재에 따른 반사이익 보지 마 라고 하면서 정부는 뒤에서 우리를 압박하고 정치권에서는 총공세를 하면서 블룸버그라든지 이런 언론 플레이까지 하가는 이 국면을 놓고 이 반언을 그 연장선에서 봐야 그렇죠.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자, 그러면 중국은 가만히 있었을까? 네. 당장 황구시보의 영자 자매지가 글로벌 타임즈예요. 네. 이게 중국의 관영 언론입니다. 네. 여기에서 한국이 미국의 어떤 그 중국 제재에 동참하면 안 된다. 네. 이러면서 한국은 중국과 반드시 반도체 협력을 해야 된다고. 네. 이번에는 맞대응 논평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저런 부당한 압력에 한국이 끌려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정 간섭은 있잖아요. 똑같이 한 거야. 미국 중국이 경쟁적으로 한 거야. 지금 한국이 여기 가운데 있어. 미중이 각기 언론을 동원하고 정치인들 동원해가지고 한국을 총공세를 취한 게 5월 말에서 6월 초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국 정부가 입장이 없이 그냥 미국에 슬슬 끌려가는 듯한 태도를 취하니까 싱하이밍 대사가 칼을 뽑은 게 뭐냐 하면은 이재명 대표를 초청한 만찬 자리에서 대중국 협력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해라. 자, 이 얘기로 응답을 한 거예요. 대중 투자 전략 시기를 적절하게 조정하기만 한다면 중국 경제 성장의 보너스를 한국이 지속적으로 누린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팔면 돼. 그 다음에 앞으로 중국의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조정하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이야? 요걸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지금요, 세계 반도체 수요가 변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 세계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하고 메모리 반도체 두 개가 있는데 이 칩 수요가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장 많은 수요가 발생하는 거는 모바일입니다. 스마트폰, 요거 전 세계적인 칩의 수요에 있어서 이끌어주는 게 자동차도 아니고 PC도 아니에요. 스마트폰이에요. 모바일. 요 모바일 폰에 말입니다. 반도체 칩이 4개가 들어갑니다. 최소한 4개가 들어가요. 각각의 그 칩에 13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내장돼 있어요. 그 한 개의 트랜지스터 크기가 코로나 바이러스 크기의 절반도 안 돼. 그러니까 여기 하나에만도 이렇게 칩이 들어가는데 지금 몇억 대씩 팔리는 전 세계 이 휴대폰이 세계 반도체 수요를 견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대략 한 36% 정도의 수요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 반도체는 어떠냐?
자, 모바일 혁명은 15억 책 소개에서 드렸지만은 2차 혁명이에요. 1차 혁명은 PC 혁명이라고 했어. 2차 혁명이 모바일 혁명이에요. 3차 혁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 혁명. 네. 그러니까 미래 반도체 칩의 수요는 뭐다?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그렇죠. 여기서 이제 고성능 칩이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고성능 칩은 스마트폰이지만 더 고성능 칩. 예. 첨단 반도체. 그렇죠. 이거는 이제 10나노 공정 이하. 예. 그러니까 7나노 공정되는 데서 나오는 고성능 칩이 무지한히 많이 들어가. 그렇죠. 그게 20 내지 30%를 차지할 거야. 네. 앞으로 이 만물 인터넷 시대가 되면. 그럼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산업 구조 변화에 순응하여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지금 중국의 인공지능 실력이 미국하고 거의 대등한 수준이에요. 네. 지금 그 국제학술지의 인공지능 학술지 논문의 그 논문 게재 숫자가 중국이 미국보다 많아요. 네. 그리고 보스턴 학회라고 있어요. 그 세계 인공지능 경진대회가 열리는 보스턴 그 포럼이 열리는데 지금 그게 중단됐어요. 최근에 1위부터 5위까지 중국이 싹쓸이했어. 그러니까 미국이 자존심 상해서 폐지시켜버렸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인공지능에서 5G로 넘어가는 이 어떤 그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이 분야에서 중국의 지금 그 저 기술이 미국을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네. 그런데 하다못해 제가 바둑을 잘 두잖아. 네네. 그러면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이 몇 개가 나오는데 최강자가 중국의 전례예요. 알파고가 제일 센 줄 알지? 알파고 네. 저기 제로. 그다음에 릴라 제로라고 있어요. 네. 중국의 절레라는 인공지능의 게임이 안 돼. 아하. 세계 최강자고 거의 신의 경지에 도달해 있어.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 이제는 모바일 시대를 넘어 지능의 시대, 예. 차세대 통신의 시대로 가는데 이때 칩이 무진장 필요하게 되는데 미국의 의도는 뭐예요? 그때 길목을 딱 막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반도체 공급을 끊어버리면 예. 중국의 인공지능 굴기는 어떻게 돼? 좌절하는.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중국 시장과 산업 구조 변화에 순응하라는 뜻은 앞으로 차세대 반도체 협력에 한국은 협력해라 이 얘기죠. 그 얘기네요. 이게 이해가 가죠. 네. 이해가 가죠. 역시. 이렇게 하면서 대중 투자 전략을 시기적절하게 조정해라. 지금 대중 투자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기 우리가 반도체 시설 투자 올해 10월이면은 미국의 보조금 받는 대가로 1년 유예된 기간이 끝나요. 네. 그런데 지금 미국하고 그 기간을 연장 한 해 만에 하고 있어요. 네. 이 문제도 똑바로 처리해라 이거요. 네. 이렇게 하면 중국 경제 성장의 보너스는 한국이 가져가는 거야. 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이게 좀 풀어서 얘기를 해야 이해가 가지 여러분들이. 아, 이게 이해가 가는 거지. 완벽하게 해설해 주셨네요. 예. 그러면은 봐봐.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이 논조가 앞에서는 이렇게 거칠게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 호소문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골적인 협박을 했다 그럽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절반은 호소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귀담아 들을 얘기가 많다 이 얘기. 네. 물론 그 외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있고요. 북한 핵 문제도 나오고요. 우호와 교류의 문제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나오지만 역시 맨 앞에는 핵심 이익과 반도체입니다. 네. 이걸 이제 전랑 외교, 늑대 외교라 그래가지고 그 상당히 어떤 그 공격적인 외교라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중국이 이런 외교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늘상 해왔던 거예요. 이때 여기에 대해서 이게 중국이 전랑 외교다, 이거 늑대 외교 한 거다 이거 이렇게 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사자 외교로 해. 요 생각을 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딱 한 명 있었던 거야. 아. 윤석열 대통령. 아하. 9일날 국내에 이제 4개 정부 국책연구기관이 있어요. 네. 그 공동 학술 대회가 열렸는데 네. 이날 조태용 안보실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와요. 이때 뭐라 그랬냐 하면은 이 중국을 의식해가지고 최근에 중국의 태도는 상호 존중과 공동의 이익에 비춰봤을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네. 거친 표현이라기보단 상호 존중과 공동이익이라는 긍정적 표현을 하면서 그런데 이 태도는 바람직스럽지 않아. 요게 외교관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형적인 외교관의 어떤 네. 언사가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은 내가 아니라 네. 외교부가 알아서 할 거다. 아, 네? 왜 외교부가 알아서 한다고 한 거예요? 중국 대사는 외교부의 국장급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실무선에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아니 저쪽은 애들이 나왔는데 난 아버지가 나와. 아, 자기는 국가 전체 안보실장이니까. 그렇지. 아하. 그리고 오후에 오찬에
1차장이 나와가지고 김태효가 연설을 하는데 또 똑같은 질문을 받은 거예요. 네. 기자들로부터. 네. 그래서 그거는 외교부가 알아서 합니다. 아, 김태효도. 자기 급도 아니다 이거죠. 또 김태효도. 자기도 아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외교 프로토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용산이 직접 나설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의원님, 우리가 초반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미중 반도체 갈등 속에서 우리가 가운데 껴있어서 서로 우리를 놓고 사실은 땡겨가고 압박했다가 하는 언론 플레이가 있었는데 그 맥락 속에서 중국이 이재명 대표를 세워놓다 보니까 우리 마이크가 직접 오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 얘기를 확 쏟아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의원님 해설해 준 바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한국 우리랑 협조하자. AI, 인공지능 같은 차세대 반도체부터 쭉 같이 협력하자. 하여간 우리랑 같이 하게 되면 그 모든 보너스는 너네도 가져갈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속 얘기를 그냥 해버린 거네요. 완전. 해버린 거지. 그런데 이게 왜 결례냐. 예. 이렇게 모두 발언이 있다는 걸 이재명 대표가 알고 갔으면 본인도 메시지를 준비해 갔겠지. 아하, 그렇죠. 그러면 제1야당 대표다운 어떤 그 멘트가 나왔겠죠. 멘트가 나왔을 거고. 그리고 이런 형식을 동의했을 리도 없을 것 같아요. 동의했을 리도 없고. 예. 그러나 최악의 경우에 메시지를 준비해 가서 예. 어떤 그 중국의 합리적이고 현명하며 균형 잡힌 전략을 촉구했겠지. 예. 그런데 그럴 틈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냥 꼼짝없이 당하게 당했네요. 외통수로 이게 윤석열한테 얻어맞고 중국에 얻어맞고 예. 이렇게 된 거지만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언론에서 국가안보실장한테 마이크를 들이댔더니 실장 왈 그럼 이건 외교부에서 다룰 문제다. 그래서 그래서 기자들이 또 묻잖아 김태효한테. 네. 오늘 안으로 그럼 외교부가 조치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다. 아하. 그래서 오후에 네. 외교부 차관이 싱하이밍 대사를 초치한 거예요. 아, 네.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항의를 한 거죠. 예. 그러자 그 직후에 네. 중국 정부가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를 초치한 거예요. 꼬이네요. 서로. 이렇게 되니까 그 라인에서의 배틀이지. 예. 그래가지고 있는데 13일 날 국무회의에서 13일.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칼을 빼들고 나왔어. 요게 그러니까요. 참 포인트인데요. 예. 그랬는데 여기에서 위안 스카이 발언이 나온 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한말에 조선의 내정을 간섭했던 청나라의 사신 위안 스카이. 예. 이걸 연상시킨다 그러면서 네. 중국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하면서 뭐라고 윤 대통령이 그랬냐면 싱하이밍 대사의 그런 태도는 한국 국민을 불쾌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표현은 계속 나와. 그날 자유토론이 있었나 봐. 네. 말이 자유토론이지 윤 대통령 혼자 떠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아일보가 이제 전언을 한 것이죠. 네. 거기에서 보면은 싱하이밍 대사가 2인자나 되는 줄 알고 만나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 있다. 예. 앞으로 예의주시할 거다. 노골적인 협박이에요. 그러니까 니들 아무도 중국 대사 만나지 마. 금종령을 내린 거죠. 이재명 대표를 은유적으로 말하면서 이재명 대표 깐 거예요. 까면서 앞으로 만나지 마. 다들 만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연체 예. 아무도 만나지 마 하면서 쪼무레기들 싸움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칼을 뽑으면서 니들 만나면 재미없어. 이렇게 직접 군기반장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이걸 또 그러니까 다른 의미가 있네요. 고등학생 싸움에 어른이 나선 것처럼, 애들 싸움에 부모가 나선 것처럼, 부모가 나서가지고 대사급 싸움에 갑자기 대통령이 칼을 뽑은 것처럼, 칼을 뽑은 거지. 칼을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업인이고 정치인이고 만나지 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협박이라고. 그러네요. 니들 중국 대사 만나면 반 죽여 이 얘기요. 같은 시간에 중국에서 주한 중국 대사관으로 또 훈령이 내려왔어요. 네네. 한국 기업인들이라 민원 내려고 접촉하는 놈들 만나지 마. 한국 놈들 만나지 마. 똑같은 짓이야. 중국도 거의 단절, 외교 단절이요. 외교 국가 단절입니까 뭡니까? 외교 단절. 그리고 그 9일날 묘한 일이 일어나요. 예. 요거 아주 재밌는 일인데. 네. 의원님 산삼 한 뿌리 드시죠. 좋습니다. 네. 모든 식물의 제왕 전설의 불로초 산삼이 산양산삼으로 왔습니다.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 7년근 산양산삼으로 추출한 순 100% 고농도 산양산삼 추출액 산삼순백. 내가 이거 산삼순백 자주 먹잖아요. 네. 그리고 얼굴 좋아졌다 소리 조금 들어요. 그리고 밤에 신호도 잘 와. 산삼순백 30병 한 박스는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입니다. 한 뿌리를 한 병에 통째로 담았습니다. 1년에 딱 한 달 특별 이벤트
산삼 순백 구매 고객께 5년근 산양산삼 3뿌리를 무료로 드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의원님. 아니 생산삼을 준다고? 맞습니다. 지리산자락에서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야생 산삼이고요. 깨끗이 씻어서 드시면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생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뿌리부터 그래? 잎까지 그냥 드시면 됩니다. 이까지 다? 네네. 그래요? 의외로 먹을만한데? 네. 나 산삼 이파리는 또 처음이네. 이게 더 특별합니다, 여러분. 네이버 등 각종 검색창에 산삼 순백을 쳐보시고요. 여기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딱 한 달 산삼 순백 그리고 생산삼 3뿌리를 드리는 이벤트 많이 검색하고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산삼 순백. 고개 숙인 자신 없는 남성들 고민만 하고 계셔야 됩니까? 한번 고개 들면 절대 죽지 않는 남성 희망의 상징 코코메디. 포기했던 남성의 고민 지금 바로 해결해 보십시오. 나이 들수록 약해지는 기운에 감퇴되는 욕구가 걱정이셨던 분들 모두 코코메디로 잃어버린 남성의 기능 지금 바로 회복해 보십시오. 국내 특허, 미국 특허 다 받았어요? 네, 국내 특허는 물론 식약처 인증과 미국 FDA도 인정한 안전성 높은 코코메디는 남성의 기능을 오랫동안 지속시켜서 떨어진 자신감을 한 번에 업시켜 드릴 겁니다. 하루 10분 코코메디를 써보신 분들은 끝까지 유지되는 단단함과 자존감 그리고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평소 전립선이나 말 못한 고민, 부부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코코메디로 그 놀라운 효과를 확인해 보십시오. 코코메디가 우리 뻥 뚫리는 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화끈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구입하시는 분들은 선착순 300분에 한해서 30만원 상당의 추가 사은품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 가격 할인까지 더해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검색창에 코코메디 또는 지금 나가는 대표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코코메디.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인 선택을 도와드리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또 추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꾸 보험사에서 귀찮게 전화해가지고 이거 가입해라 저거 가입해라 이런 전화 안 하고 오히려 상담 신청하셨던 분들이 궁금해서 전화하게 만든다. 기존의 질병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분들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기 학교 후배가 와서 그냥 부탁해서 가입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한 달에 나도 보험료는 되게 많이 나가요. 그리고 되게 손해보는 느낌이거든 이게. 근데 그걸 누가 체크해줘가지고 조정해주면 편하지.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심적인 보험 전문가들이 이걸 해주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거품이 많기 때문에 양심적 보험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 체크를 검색하시거나 대표 전화 1800-7917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예, 홈페이지도 있어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이렇게 치시면 되거든요. 그냥 검색해서 찾아가셔도 돼요. 자, 앞으로 내 보험은 마이보험 체크. 일부 보수 언론에 싱하이밍 대사가 국내 대기업 유력 기업으로부터 A사라고 돼 있는데 코롱이에요. 저기 울릉도 초호화 숙박시설에 무료 숙박하는 접대를 받았다. 호화 접대를 받았다. 하루 저녁 숙박비 1,000만 원이다. 난 하루 저녁에 1,000만 원이 되는 울릉도의 숙소라는 게 나 좀 생소한데 정말 있긴 있나 그런 게? 나 이건 의혹이 많아요. 기사를 잘 읽어보면은 출처가 없어. 알려졌다. 이건 보통 정보기관에 파일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이 13일 날 나흘 뒤에 한 말하고 모종의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이겁니다. 이제 싱하이밍 이 자식 망신주 이러면서 접대설까지 하고 다른 뭐 기업 청탁도 받은 것으로 또 뒤에 여운을 남기는데 그냥 알려졌다요. 출처가 없어. 이거 정보기관의 파일이 아니면은 만약에 이런 거 취재도 안 하고 썼다가 고발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나야 뭐 고발 그런 걸로 이미 당한 사람이지만 확실한 취재원에 대한 자신감 소스가 없으면 이렇게 기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알려졌다 이렇게 기사는 원래 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언론에 이 기사가 또 나가. 싱하이밍에 대한 신상조사와 보복이 시작됐다. 이렇게 나와 또 이번에는. 이거 참 점입박경이네.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는데 지금 대통령이 다루는 폼을 보니까 MBC 다루는 거하고 똑같아. 우선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브리핑을 한 게 중국의 적절한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그 대사 바꾸라는 얘기죠. 그렇죠. 아니면 대사직을 중단시키고 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과거에 MBC 바이든 날리면 있고 나서 어땠죠? 출입기자 바꿔달라. 그러는데 MBC가 안 바꿨죠. 비행기 안 태웠지 않습니까? 비행기 안 타지.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스토리가 똑같이 그러니까 MBC 상대하듯 중국 상대하겠다. 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또 답변이 와. 저기 중국 언론에서 시마이밍 대사 조치는 없다. 없다. 또 이거 그러니까 MBC하고 대통령실 티격태격하는 거하고 똑같이. 비행기 안 태워주면 우리가 알아서 갈게. 그러니까 MBC 기자가 나중에 떠나잖아. 이제 결국은. 그런데 싱하이밍 대사가 이게 국내 언론에 안 알려진 건데 사실은 떠날 때가 됐어. 떠날 때가 돼가지고 대부분 중국 대사가 교체가 되면은 떠나기 한 서너 달 전에 이미 저기 업무 정리하고 가요. 그래서 그때 부대사가 그 공석을 메운다고. 지금이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시마이밍 대사도 적절한 시기 선택을 한 건데. 근데 공교롭게 한국 정부가 바꿔줘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잖아요. 자연스럽게 바꿔도 중국이 무릎 꿇는 모양이 되니까 그러니까 못 바꾸는 거지. 지금 상황에 어떻게 바꿔? 그러면은 시마이밍 대사는 이미 접촉 금지 그 기피 인물이 돼 있기 때문에 중국도 못 가고 그럼 한국에서 떠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접촉을 못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대사직으로 식물 대사. 이제 한중 외교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이런 사태가 온 거죠. 이런 사태가. 그러다가 이제 적당한 순간에 이게 조금 이제 정리될 무렵에는 떠날 거예요. 사실은 싱하이밍 대사도 어떻게 보면 자기 정치를 한 거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중국의 외교부장이 누굽니까? 칭강이라는 전에 미국 대사 했던 양반이에요. 근데 이 칭강이 2021년 8월에 대형 사고를 쳤어. 미국에서 미중 친성관계 협회라는 하나의 포럼이 있어요. 여기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팬데믹 시기라 가지고 공교롭게도 대면 포럼을 못하고 줌 화상으로 그 포럼 행사를 열었는데 여기서 중국 대사를 초청해가지고 마이크를 준 거예요. 이때 칭강이 깜짝 놀랄 말을 해. 중미 관계를 개선하지 않을 거라면 미국 관리들은 입 닥쳐라. 무슨 외교관이 입 닥쳐라 이런 거. 그때 그 퍼붓 막말이 언론에 다 보도됐어요. 그랬는데 미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무대응. 그러니까 이거는 외교관들끼리 알아서 해. 그래가지고 저기 국무부 장관이나 아니면은 백악관이 나서질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하고는 정반대 대응을 한 거예요. 이야기인즉슨 이거예요. 중국은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위신을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감정 싸움으로 건드려 놓으면은 끝까지 더 이기려고 달려든다. 국가 간에는 이럴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무대응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칭강의 인기가 중국 내에서 치솟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내 그런 전랑 외교, 늑대 외교로 점수를 따온 칭강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얼마 전에 외교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외교부장 후임으로 이 사람이 영전이 돼간 거예요. 그랬군요. 그러면은 지금 싱하이밍 한국에 와 있는 중국 대사의 인사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칭강이 갖고 있지. 그렇죠. 그런데 칭강하고 똑같은 표현을 쓴 거예요. 그때 칭강이 그 입 닥쳐라 그러면서 말한 다음 문장이 뭐냐 하면은 중국이 지는 쪽에 베팅하지 마라. 이 표현이 거기서 나온 거군요. 이번에 싱하이밍 대사한테 그러면은 중국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살벌해 보이잖아. 큰 도박판에 너 배팅 잘못해서 패가 망신하지 마. 그래서 야 중국 참 그 무식한 놈들이야. 뭔 말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원조는 미국이야. 그것도 미국입니까? 옛날에 오바마 때 바이든이 부통령이었잖아. 그때 한국 대통령이 박근혜였어.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온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지 마. 처음에 베팅이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온 거고 그 직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강연을 하는데 거기서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한국은 이제 미국과 중국 편에서 편을 확실히 가야 된다. 그러나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한 10여 년 전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했던 말을 중국이 똑같은 어법을 쓴 거지. 그러면 중국이 무식한 놈들 이런 늑대 외교 전랑 외교 하는데 그곳의 원조가 누구냐 하면 미국이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공정하게 논의해야 돼. 네. 미국으로부터 그 수모 다당하고 이번에 반도체 압력 다 받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우리 입장 표명도 못하고 그렇게 비루한 처지에 중국이 났으니까 약이 올라가지고 이제 대통령 거기다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낀다. 네. 네.